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들은 재수 1년을 위해 대형 재수종합학원에 녹화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수는 누구나 딱 한 번만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수학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선배나 부모님들이 결정해주는 재수학원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나에게는 재수학원이 독인가 약인가 라는 주제로 이투스 247 대표 강사님 두 분과 학원 출신 대학생,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모셔놓고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희대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부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마이스쿨 대표 최진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투스 대표 강사 설민석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21년간 이 땅에서 수능 한국사를 강해온 설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양 옆으로는 재수학원 경험이 있는 학생 4분과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입학 예정인 박한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정병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247 1기 재학생이었던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247 1기 재학생 윤주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247 고은빛 학생 엄마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그 전통적인 대형 재수학원들 보면 매년 플래카드로 걸어놓는 게 명문대학교 진학률에 대해서 많이 걸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학원에서 관리를 잘 해서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잘 해서인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재수에 합격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를 주제로 오늘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원 내에서 그 많은 진학을 내는 학원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자원이 당연히 우수하다고 봐야죠. 그건 뭐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외고가 많은 대학을 보낸다는 게 외고나 과거에 들어온 학생들의 자원이 기본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는 여러 번의 그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외고나 과거에 진학하더라도 그 성적에 대해서 성적 향상도가 확증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고나 과거를 간다고 해서 그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성적이 더 올랐다라는 확실한 근거 자료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학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명문 학원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들어간 자원이 우수해서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유명한 명문 학원 중에서는 사실 참 내세울 게 없고, 사실 우리 거기 가보면 알지만 관리도 안 되고, 솔직히 학생들이 가는 이유는 사실 그건 있죠. 같은 사이즈 애들하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데서 편해지니까. 그 장점 하나는 있죠. 장점과 단점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민석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호 보완이다. 예를 굳이 들자면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갔지 않습니까? 그럼 감독인 히딩크가 잘해서예요? 선수인 박지성이 잘해서예요? 이 둘이 만나서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잘해서 학원이 좋다고 갑자기 학생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학원이 그것을 케어해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동반자다, 협업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좀 반수가 좀 트렌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여기는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저희 때는 재수를 결심한다 그러면 인생의 1년을 다시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거기다가 정시하고 수시도 최근에 좀 간소화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유행처럼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이 반수를 하는 게 어떤 트렌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그 전문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네, 네. 두 분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학부모님 한 분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 학생 자녀를 재수학원에 보낼 때 걱정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보낼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고민되고 걱정이 되셨나요? 네, 재수학원을 보낼 때 학교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수업도 하고 또 이렇게 담임제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딸이 거기를 다니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내가 아는데 그걸 또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내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길래 그럼 네가 원하는 학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저희 대전에 이게 그 이투스 학원이 내려온다 그래서 자기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갔었죠. 갔더니 거기는 보니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이렇게 다 관리를 해주고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생각을 해서 가장 많이 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만 좀 집중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똑같이 커리큘럼대로 뭐 공부를 좀 하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수학원 경험이 있는 정병헌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당시에 학원 시스템에 좀 만족을 하셨습니까? 저는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관리가 되게 철저했는데 예를 들면 사감 선생님이 항상 복도에 돌아다녀서 복도를 항상 조용하게 하고, 화장실에서도 양치를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반도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서 항상 휴식 시간마다 조용히 공부했고,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원이었어요? 저는 강북청소년이었어요. 청소를 좋아. 왜냐면 제가 강의를 가거든요. 특강을. 가면은 그냥 뭐 어떤 학원 개념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 자부심도 대단하시고요.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요. 부모 자식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학생들 다 같이 듣는 인터넷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불을 끄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되게 안 듣는 학생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야 되니까 불 끄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화면만 쳐다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싫어했던 것 같아요. 건의를 해봤어요, 학원에? 네, 근데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사 시간이에요. 좀 이따 얘기 나올게요. 그렇겠죠. 진화해야지. 장점이자 단점이, 그러니까 집단 규율이라는 거죠. 집단 규율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들었던 장점하고 단점하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반과 독학재수를 하게 되면 그 얘기는 해요. 꼭 아침에 네가 규율을 만들고 그걸 못 지키면 그건 무조건 가는 거다. 근데 실제는 그걸 못 하죠, 그 나이에는. 그래서 기왕이면 재종반이나 기숙학원 들어가는 걸 추천은 하는데 그건 좀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요. 저 지금까지 공부를 되게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규율과 규제가 있는 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강제성이 좀 있어야지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 학생도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학원 다니면서? 저는 양지 하이퍼 기숙학원에 다녔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이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일률적으로 듣고 커리큘럼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되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까 질문 단식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같이 기숙학원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선생님들하고도 친구 같아서 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되게 좋았어요. 이런 점만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아쉬웠던 점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쉬웠던 점은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밤에 지내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 좀 재밌게 놀다 보니까 베개 싸움도 하고 그래서 밤에 잘 못 잘 때도 있어서 아침에 좀 피곤할 때도 많았어요. 좀 진솔한 얘기들, 직접적인 경험에서 왔던 얘기들 감사드리고요. 두 분 선생님이랑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 약간의 좀 갈피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설민숙 선생님, 마지막으로 학원을 통해서 성공적인 재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잘 이용해야 할지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기한테 맞는 학원을 고르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조금 내가 의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단과보다는 종합반을 추천하고, 조금 더 나는 더 많은 케어를 원한다면 이제 기숙으로 가야 할 테고, 이런 것들 나한테 맞는 학원 선생님을 고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재수 생활에 그 로드맵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자기 문제일수록 좀 이렇게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련을 맛봤다. 그럼 다시는 맛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왜 내가 어느 부분 때문에 이번에 시련을 맛봤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어느 과목이 문제인지, 그 과목의 어느 부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어떤 그런 입시 전문가랄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해서 전체적인 좀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것이 방향을 잡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토론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 핵심들이 녹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원, 재수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은 자기한테 잘 맞고 앞으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두 번째 토론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약이 될 수 있는 이투스 247 학원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